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 기초연금이 없어진다는 무서운 소문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나는 통장에 돈이 좀 있어서 못 받을 거야 라고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잠깐 그 생각 잠시 멈춰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2025년은 오히려 기초연금 받기가 훨씬 쉬워진 해거든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매년 35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못 받고 계세요. 왜일까요? 바로 신청을 안 해서예요. 모르고 계시거나 복잡해 보여서 포기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2025년에 바뀐 유리한 조건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받길 원하시면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죠.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께 매달 일정한 돈을 드리는 제도예요. 벌써 11년째 되는 제도로 현재 전국에서 약 740만 명이 받고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65세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소득과 재산 순서로 줄 세워서 낮은 70%의 분들에게만 드려요. 쉽게 말해서 100명 중 70명만 받고 30명은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96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되세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월 최대 34만 2,510원이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각각 월 최대 27만 4,800원씩 합쳐서 54만 8,160원이에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 이건 최대 금액이에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월 소득인 정액이 228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월 소득인 정액이 364만 8천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인 정액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소득인 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 혼자 사시는 분은 15만원 상승했고 부부가 사시는 분은 24만원이나 상승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제 예로 들어볼게요. 혼자 사시는 분이 월 소득인 정액이 220만원이었다면 작년에는 기준을 초과해서 못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228만원까지 가능하니까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일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먼저 월 112만원까지는 아예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줘요. 실제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월급 200만원을 받으신다면 200만원에서 112만원을 빼면 88만원이죠. 여기서 88만원의 30%인 26만 4천원을 또 빼줘요. 실제 소득 계산은 88만원에서 26만 4천원을 뺀 61만 6천원이에요. 와!
200만 원 받아도 실제로는 6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유리해진 거죠.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인 정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계산돼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소득환산액이에요. 소득평가액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첫째, 근로소득은 일을 해서 받는 급여인데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 112만 원까지는 공제해줘요. 둘째, 사업소득은 장사를 하거나 농업을 해서 버는 돈이에요. 셋째, 재산소득은 집을 세놓아서 받는 월세, 전세, 보증금 이자, 은행 이자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넷째,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이 포함돼요. 다섯째, 기타 소득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도 여기에 포함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재산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금융재산부터 시작해 볼게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 안 해요. 부부가 사시는 경우에는 3,200만 원까지는 아예 계산 안 해요. 이 금액을 넘는 부분만 1년에 5%의 이자를 받는다고 계산해서 월소득으로 환산해요. 실제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은행에 5천만 원이 있다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 5%를 곱하면 150만 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2만 5천 원이 소득으로 계산돼요. 일반 재산은 집, 땅, 상가 등이 포함돼요. 여기도 지역별로 많이 빼줘요. 혼자 사시는 경우 대도시에서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중소도시에서는 8,500만 원까지 공제해줘요. 농어촌에서는 7,250만 원까지 공제해줘요. 부부의 경우에는 이 금액들이 더 높아요. 공제 후 남은 금액의 4%를 연간 소득으로 계산해서 월소득으로 환산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 본인이 실제로 살고 계시는 집은 9억 원까지 재산에서 빼줘요. 집값이 비싼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배려한 거예요. 과거에 자동차 배기량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3000cc 이상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었는데 이제는 중고차 시세만 봐요.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는 계산 안 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계산해요. 고급차 기준은 현재 중고차 시세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내가 새 차를 5천만 원에 샀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중고차 시세가 3천만 원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느냐는 질문이죠.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하거든요. 혼자 사시는 경우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실거주 주택만 있다면 대략 6억 원 정도까지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6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5억 8천만 원이고 여기에 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241만 7천 원으로 228만 원 기준에 근접하죠. 부부가 사시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략 10억 원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거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이보다 훨씬 적어야 해요.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죠. 드디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느냐는 질문이죠.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하거든요. 혼자 사시는 경우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실거주 주택만 있다면 대략 6억 원 정도까지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6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5억 8천만 원이고
여기에 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241만 7천원으로 228만원 기준에 근접하죠. 부부가 사시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략 10억 원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거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이보다 훨씬 적어야 해요.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죠. 최할머니는 77세로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 인천 2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실거주하고 계세요. 은행에 1천만 원이 있고 국민연금을 월 15만 원 받고 있으며 자동차는 없어요.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금융재산 1천만 원은 2천만 원보다 적으니까 소득 환산액이 0원이고 실거주 주택 2억 원은 9억 원까지 공제되니까 역시 0원이에요. 그러면 소득은 국민연금 15만 원 뿐이라서 소득인 정액이 15만 원이 되어 228만 원보다 훨씬 낮아서 기초연금 최대액인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72세이고 70세 할머니와 함께 사세요. 지방 소도시 1억 원짜리 집에서 살고 계시고 은행에 5천만 원이 있어요. 국민연금을 부부 합쳐서 월 60만 원 받고 있고 15년 된 소나타를 소유하고 계세요. 계산해보면 금융재산 5천만 원에서 부부 공제액 3,200만 원을 빼면 1,800만 원이 남아요. 1,800만 원에 연 5% 이자를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7만 5천 원이에요. 실거주 주택 1억 원은 공제되고 15년 된 소나타는 중고시세가 500만 원 정도로 250만 원을 넘지만 4천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문제 없어요. 250만 원을 넘는 250만 원 부분만 재산으로 계산되니까 거의 영향이 없어요. 결국 소득인 정액은 국민연금 60만 원과 금융재산 환산액 7만 5천 원을 합쳐서 약 67만 5천 원이 되어 364만 8천 원보다 훨씬 낮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 할아버지는 68세로 혼자 거주하시는데 서울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실거주하시고 추가로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더 소유하고 계세요. 추가 아파트를 세놓아서 월 180만 원이 임대소득이 있고 은행에 8천만 원이 있어요. 또한 2년 전에 구입한 5천만 원짜리 렉서스를 소유하고 계세요. 계산해보면 먼저 고급차 문제가 있어요. 2년 된 렉서스는 중고시세가 여전히 4천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설령 고급차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임대소득 180만 원에 금융재산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의 연 5% 환산액인 월 25만 원 그리고 추가 부동산 3억 원에서 대도시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뺀 1억 6,500만 원의 연 4% 환산액인 월 55만 원을 모두 더하면 소득인 정액이 260만 원이 넘어서 228만 원 기준을 초과하게 돼요. 이 경우는 고급차 소유와 높은 소득인 정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돼요.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더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 예시를 들어보면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어 받게 돼요. 계산이 복잡하죠?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계산해 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절대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올해 68세입니다. 30년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일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모두 사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수급권자가 되면 평생 기초연금과는 인연이 없는 셈입니다. 김 할아버지의 이웃인 박 할머니는 다른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995년 남편과 함께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1천만 원에 구입한 이 회원권은 이제 골프장 시설이 낡아 거의 이용하지 않고 팔려고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 가치는 거의 없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1천만 원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20-30년 전 구입한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이 지금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종이 조각이 되었어도 서류상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효자 아들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 용돈이 소득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현명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아들에게 현금 용돈 대신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를 직접 지불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같은 50만 원이라도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이지만 생활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의 정할머니는 다른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비상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고 생각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기 때문에 숨겨진 예금이 발견되어 탈락했습니다.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광주의 최 할아버지는 10년 전 5천만 원에 구입한 승용차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여전히 고급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중고차 시세를 확인해 보니 현재 가격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고차 시세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의 한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는 자연소 비금액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 월 221만 원, 부부는 월 270만 원 정도를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급작스러운 재산 처분은 의심스럽게 봅니다. 1억 원을 처분했다면 월 221만 원씩만 자연 소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반영되려면 거의 4년이 걸립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가정에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명의 이전하고 현금을 숨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미 받은 기초연금을 모두 돌려줘야 했고 부정수급료 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으며 향후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연령 기준 변경 논의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부 전문가들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당시 평균 수명은 67세였으나 현재는 84세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부터 66세로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올려 2040년에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논의 단계이며 노인 빈곤과 건강보험, 일자리 문제까지 연결된 복합적 사안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경되더라도 기존 수급자는 계속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신청자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 제도는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부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현재 부부는 각각 27만 원씩 총 54만 원을 받지만 2027년부터는 감액 비율이 20%에서 10%로 축소되고
2030년부터는 부부 감액이 완전 폐지되어 각각 34만 원씩 총 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30년부터는 지금보다 월 14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2024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0-30년 전 회사 퇴직금으로 구입한 3500cc 차량이 현재 중고차 시세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단지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최신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격이 비싸도 문제없었던 모순된 상황이 해결된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함께 사는 자녀가 지불한 의료비만 공제되었지만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도 공제됩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1355번에 전화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기타 소득 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예입니다. 기초연금은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급여는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 매년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주말인 경우 직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새로 생겼거나 목돈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사고 팔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거나 자녀가 주는 용돈이 늘어났을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정직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견될 때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일들도 있습니다. 먼저 모든 금융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부동산 시세를 조회하며 자동차 중고 시세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금 수령액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복잡한 상황이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은 기초연금에 있어 기회의 해입니다. 소득 기준이 15-24만 원 완화되었고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었으며 의료비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향후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변화된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배기량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은 이제 그 기준이 사라졌으니 재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자녀들의 효도, 용돈이 문제였다면 방법을 바꿔보세요. 현금 용돈 대신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회원권 문제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중고차 시세가 궁금하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천만 원 이하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답입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편법을 사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이미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부정수급료 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향후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모르고 계신 분이 약 3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35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정확한 정보와 정직한 신청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